세계 경제학 필독서 50-20세기 23 엘버트 오토 허시먼에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970년 조직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설을 반박한 행동경제학의 원조 엘버트 오토 허시먼 현대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로 좌우 모두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분배의 기능에 주목한 터널 이론을 추창하고 쇠퇴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이탈, 저항, 충성심의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등 현대 경제학사의 주요 틀을 제시했다.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에서 그의 이름을 딴 엘버트 오 허시먼 상을 제정, 매년 뛰어난 공을 세운 학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정통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경쟁, 소비자 선호도 변동, 공급과 수요 변화에 직면한다면 정상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마련이라고 가정한다. 기업의 실패는 대개 그럴듯한 근거로 정당화된다. 어떤 기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해 같은 자원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식이다. 시장자 본주의의 능률을 강조한 시각이다. 엘버트 허시먼은 1970년에 펴낸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 이와 다른 시각을 펼친다.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에 독과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의 자원 재배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효율과 방치가 거의 영속되는 지역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처럼 긍정적인 시각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이다. 허시먼이 보기에 현대 자본주의는 슌페터가 말한 파괴적 혁신의 과정이라기보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면과 매우 불완전한 정보를 감안할 때 난국타계의 과정에 가깝다. 그는 고전 경제학자들이 상정한 완전 경쟁이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 덕분에 기업, 조직, 국가의 쇠퇴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탈, 항의, 충성심이다.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거나 상황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만 있는 고객은 다른 곳에서 쇼핑하거나 관리자를 부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국민은 이주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이탈은 경제학에서, 항의는 정치학의 영역이었다. 허시먼은 이 두 학문을 조합해 바라본다. 박식하기로 유명한 허시먼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불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개인, 기업, 국가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설에 반박하고 나선다. 그런 점에서 행동경제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최적화된 경제는 없다. 허시먼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특정 서비스 및 공공재를 제공하는 조직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실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이탈. 그 기업의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거나 회원 수가 감소한다. 항의.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한다. 표준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 사례가 일어날 경우 경영진이 피드백을 수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으로 변화를 도모한다고 본다. 경제는 착착 돌아가는 기계 같아서 계속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허시먼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조직은 지속적인 최적화를 꾀하기보다는 기존 위치 유지에 필요한 일만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경제는 미시 경제학의 느슨함을 특징으로 한다. 허시먼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기업은 종종 판단 착오 수정 가능한 과오를 일으키거나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하며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굳이 항의하지 않으면 최적 상태에 못 미치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허시먼은 인류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악화에 대한 관용 레터투드 포 디티리어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상류층이 창출한 초과 이익이 다수에게 분배되지 않거나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이다. 반대 세력의 활동으로 사회의 건강이 복구되고 새로운 활력이 생길 때만이 악화와 방만의 제동이 걸린다. 이러한 역학은 정통 경제학에서 경제의 원동력으로 보는 경쟁을 통한 자원의 최적 배분과는 거리가 멀다. 이탈은 향상뿐만 아니라 퇴보도 불러올 수 있다. 경제학자는 항의보다 이탈로 소비자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람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물건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매출은 하락하고 기업은 제품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1960년대에 허시먼은 이 같은 통념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개발 경제학자로서 현장 연구를 진행할 때 나이지리아의 국유철도 시스템에 특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철도가 화물과 사람을 대량으로 수송해야 마땅했지만 화물은 도로로 운송되었고 사람들은 버스를 탔다. 표면적으로는 철도가 훨씬 더 합리적인 수송 수단이었음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철도가 도로와 경쟁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허시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철도 시스템이 국영산업일 뿐 독점산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독점산업이 아니다 보니 퇴보할 여지가 충분했다. 독점산업이었다면 이용 기업과 승객의 숫자가 증가하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항의를 받았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상 트럭과 버스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고 도로교통은 충분히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굳이 철도교통을 이용하지도 않고 항의도 하지 않았다. 한편 철도는 그대로 운행되었다. 나이지리아 철도공사가 내심 적자를 국고로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탈도 항의도 철도 산업의 퇴보와 종말을 막지 못했다. 불변의 영향력을 지닌 항의. 통념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때만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유권자 행태와 참여를 연구한 결과만 보더라도 허시몬은 무관심이 더 일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탈하지 않고 퇴보와 맞서 싸우려고 마음먹는 결단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실제로 이탈이라는 대안이 존재하면 항의라는 전략의 발달이 위축된다는 것이 허시몬의 주장이다. 이탈은 소비자의 결정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항의의 행사는 국민의 창의적인 행동으로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국민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무슨 이유로든 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함을 폭로하기 위해 항의를 택한다. 대상 기업이나 조직에 이렇게 뚜렷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조용히 가입을 철회하거나 충성심을 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예를 들어 어느 공화당원이 공화당의 노선에 큰 불만을 품고 있지만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다고 치자. 그 사람은 당내 저항 세력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노선이 채택되도록 소리 높여 선동할 수 있다. 당을 이탈하기보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 이탈이 불가능하면 항의는 막강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허시몬은 경제활동과 이탈, 정치활동과 항해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탈과 항의라는 메커니즘은 규범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미국의 시민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주도한 소비자 혁명은 안전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인들이 흔히 이탈을 당연시하던 상황에서 항의가 경제 영역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허시몬의 결론은 조직이 퇴보와 싸우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일반적인 반응이 이탈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항의의 목소리를 듣거나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구성원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 이탈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표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성심은 퇴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조장하기도 한다. 자기 조직에 충성심이 있는 구성원은 이탈 대신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그러한 구성원은 조직이 퇴보해 자신의 충성심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허시몬은 충성심이 비이성적인 감정이기는커녕 퇴보를 막는다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조직의 개혁이나 개선의 여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항의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노력이 필요한데 충성심은 그렇게 노력하도록 구성원의 의욕을 자극한다. 허시몬은 이혼 절차가 매우 복잡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절차가 복잡하면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행동하기 전에 자신이 포기하려던 충성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마련이다. 충성심은 사회적으로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 충성심과 애국심은 사회를 결속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충성심이나 애국심 없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소비자로 구성된 집합체에 그치고 만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이탈, 항의, 충성심이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보아왔다. 사람들에게 항의의 자유를 부여하면 이탈하지 않고 머물면서 상황 개혁에 대한 의욕을 품을 것이다. 발언의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거기 살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소련의 국민은 이탈을 허용받지 못했다. 정치적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국에 머무르며 개혁의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소련 해체 후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탈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학문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의 두뇌 유출이 일어난 것이다. 허시몬은 두뇌 유출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는 충성심이나
애국심만이 사람들의 이탈을 막고 되돌아오게 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고찰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이유. 퇴보를 막으려면 이탈과 항의, 둘 다 필요하다는 허심원의 주장을 입증할 사례는 차고 넘친다. 영리한 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손쉽게 항의 표명이나 이해 제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의 충성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업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기업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사업에 독이 되는 존재는 결함과 문제점을 소리내 지적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소비자다. 허심원의 사상은 사람들이 실망스러워진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보다 SNS에 모여서 기업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항의 캠페인을 벌이는 이 시대에 특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업 영역에서 항의를 표현하기가 쉬울 때는 항의가 이탈만큼이나 중요한 피드백 수단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계에서는 항의가 무시되고 이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허심원에 따르면 미국은 수백만 명이 항의보다 이탈을 택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인의 조상 대부분은 9세계의 박해나 가난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다. 질질 끌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항의보다 깔끔한 이탈을 선호한 사례는 미국 역사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탈퇴를 놓고 실시한 영국의 국민투표도 이탈을 택한 사례다. 이탈 쪽은 유럽연합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지면 영국이 온전한 주권 국가로서 번영하리라고 주장하고, 잔류 쪽은 그대로 남아 내부에서 유럽연합의 제도를 개혁하면 영국의 사정이 훨씬 나아지리라고 주장했다. 두 진영 중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는 이미 다 알 것이다. 엘버트 오토 허심원 더 알아보기. 1915년 오스트리아 빈의 유대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뜻에 따라 루터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직후 베를린 대학교에 입학했다. 나치에 반대했기에 파리로 도피했고 거기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은 후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 공화국 군대편에 서서 싸웠다. 1938년 트리에스테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프랑스 육군에 입대했으나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마르세유에서 한나 아렌트, 마르셀 디샹, 마르크 샤가를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과 지식인 및 예술인들을 미국으로 무사히 도주시키는 일에 관여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CIA의 전신인 정보국에 합류해 연합국이 주최한 최초의 전범 재판에서 독일 장군들의 통역을 맡았다. 1946년에서 1952년에는 워싱턴 DC의 연준에서 일하며 마셜 플랜의 수립을 도왔다. 그 후 몇 년 동안 콜롬비아 정부의 경제 고문으로 일하면서 개발 경제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예일, 컬럼비아, 하버드, 프리스턴 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 발전의 전략 스트래터지 어브 에커나믹 디벨로프먼트과 보수주의의 이념을 다룬 반동의 수사 레터릭 어브 리액션, 자본주의가 어떻게 초기의 도덕적 가치관을 전복시켰는지 다룬 정념과 이해관계 패션즈 언드 더 인트러스트 등이 있다. 2012년 97의 세상을 떠났다. 이상으로 엘버트 허심원의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이었습니다.